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시들의 노래 7번째 스파르타쿠스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나는 자주 반복하는 말이지만 한민족, 훈족, 흉노족, 트라키아족, 집시 이들을 크게 다 한 민족 부류로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트로이 전쟁의 아크릴레스와 알렉산더를 이전에 말했고 오늘은 스파르타쿠스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기원전 사람들이죠. 내가 훈족, 한민족, 흉노, 트라키아인들을 한 민족 부류로 보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그 삶의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위치와 이동 거리와 또 유적과 유물들을 보고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인류 최초의 인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려면 먹고 자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은 자는 것은 움막이나 동굴에서 먹고 잤으며 동물이나 물고기를 잡아 먹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몽골인들이나 집시들을 보면 다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로마인들한테 가장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스파르타쿠스 이야기와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노예에게 로마 제국이 2년 반 동안이나 시달림을 당했고 한 여인에게 로마의 두 황제가 농락을 당했으니 그 참 민망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위키페디아에서는 이 스파르타쿠스의 그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무 위키 백과를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인접국 그리스, 터키는 물론 모든 나라에서 스파르타쿠스라고 부르는데 유독 불가리아에서만 러시아도 보니까 그렇더구만 불가리아에서만 스파르탁이라고 부릅니다. 스파르탁, 스파르타쿠스, 스파르타 이런 말에서 무언가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파르타쿠스의 출생은 정리된 정보를 못 받았고 다만 그가 그 기원전 73년에 검투사 영양소를 탈출한 것으로 보아 로마의 카이저 시저가 출생한 기원전 한 100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플루타크 영웅전에서는 그의 아내는 스파르타쿠스와 같은 부족 출신으로 디오니소스 즉 바카스 불가리아에선 바카스라고 그러고 그리스에선 디오니소스라고 그러죠. 그 디오니소스의 광기에 들린 여자 예언가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트라키아가 바카스의 숭배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스파르타커스는 아마 그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고구려의 이정기와 같이 빼앗긴 조국의 재건과 인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탁월한 DNA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가 왜 검투사의 노예가 되었는지는 주장이 다 다양하나 내가 보기에는 용맹이 하늘을 찌르는 그의 이름은 이미 로마에 알려져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아무튼 트라키아 출신의 스파르타쿠스는 노예가 되어 이탈리아로 끌려와 검투사가 됩니다. 당시의 검투사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피비린내 나는 사생결단자이기보다는 전쟁에 지친 군병들이나 로마인들을 위하여 마치 프로레슬링의 쇼처럼 아슬아슬한 경기를 보여주며 그들을 한 마음으로 모이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때는 인간의 생명도 황제의 것이었으므로 살리고 죽이는 것이 지금의 인권과는 달랐기 때문에 검투중 사상자가 제법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이러던 중에 스파르타쿠스는 BC 73년에 70여 명의 동료 검투사들과 함께 탈출하여 베수비오 화산의 산악지대로 도망친 후 산적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적들을 진압하기 위해 처음에는
소규모의 그 토벌대를 파견하였는데 스파르타쿠스 일당은 이들을 간단하게 격퇴하고 빼앗은 무기와 갑주로 무장한 뒤 더 강력한 반역 세력이 되어갑니다. 그러자 이를 듣고 합류한 노예, 불량배, 불황자들로 인해 지방 정부가 감당 못하자 중앙정부의 정규군이 아닌 3,000명의 시민군이 다시 파견되죠. 로마는 아마 이들을 하찮은 불량배, 허잡한 무슨 불량배들로 보았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로마군 3천은 노예군의 반격에 박살이 나고 로마는 다시 4,000명을 추가 투입했으나 또 이들도 격파당합니다. 그러자 스파르타쿠스의 명성은 이제 로마 전역에 퍼졌고 그 소식을 들은 이탈리아의 전역의 노예들이나 이 반란의 그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런 그 하민층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스파르타쿠스의 무리들은 단순히 탈주한 노예들이 아니라 이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상 최강의 로마와 노예 전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스파르타쿠스는 차례로 로마의 도시를 공격하여 함락시키며 그때마다 병력과 또 군수 물자를 확장하고 전리품도 대거 탈취합니다. 그러자 로마 정부는 로마의 정예 병력을 주어 스파르타쿠스의 진압을 막겠습니다. 로마의 정규군이 일개 폭도들의 토발에 투입되는 로마로서는 참으로 민망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파르타쿠스는 로마군을 격파하며 로마군은 달아나게 됩니다. 이는 지중해 최고의 군사직 영광에 빛나는 로마로서는 크나큰 치욕이었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물건에 불과한 노예 검투사들과 그들의 무리가 로마의 2개 군단을 거느리는 집정관 이명과 그에 따르는 군단, 기병 포함한 5,000명이 한 군단이었으니까 2개 군단이라면은 약 10,000명, 이런 10,000명의 정도가 스파르타 그 산적군들한테 노예군들한테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 사이에 점점 스파르타 해방군에 합류하는 인원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이들은 알프스까지 승승장구하다가 스파르타가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남으로 유턴해서 남하를 시작합니다. 나폴리 지방으로 내려와서 그 계속 전쟁을 벌이는데 이것을 후대 사람들은 스파르타쿠스의 최대의 미스테리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알프스만 넘으면 트라키아인데 트라키아가 자기 고향인데 언뜻 보기에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에 가서 자유롭게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가다가 중간에서 되돌아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쿠스가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로마는 노예군이 절대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님을 이제 알고 무려 8개 군단으로 스파르타쿠스의 노예군과 맞서게 합니다. 이때 로마군을 맡은 크라수스는 패배한 집정관의 군단들에게 또한 군인들에게 로마군의 법정 최고형인 10분의 1의 형, 즉 패전병 10명 중에 1명씩 죽이는 이런 아주 무자비한 벌을 내리면서 그 패배한 군단의 그 군병들을 다시 끌어모으며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이렇게 재정비한 로마군이 6만여 명에 달했고 또한 외국으로 원정을 나갔던 로마 군단들도 속속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불리함을 깨달은 스파르타쿠스는 마지막 수단으로 돌격대를 이끌고 크라수스 대장을 죽이기 위해 돌진했으나 결국 로마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들여 돌격대가 전멸하면서 힘이 다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스파르타쿠스의 죽음은 노예군의 봉기를 가져왔고 그것으로 전쟁은 일단 막을 내렸어요.
스파르타쿠스의 최후를 묘사한 기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파르타쿠스가 내분으로 죽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하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는 장군의 복장이 아닌 일반 동료들과 같은 그러한 초라한 복장을 하고 노예의 복장을 하고 있었던 탓이었던지 스파르타쿠스는 전사한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로마군은 전투 후에도 전장에 쓰러진 시신들 중 어느 것이 그의 시신인지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스파르타쿠스의 잔존 병사들 중 포로로 잡힌 6천 명의 전원을 로마의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어요. 그러나 반란 노예들은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서도 의연했으며 심지어는 누가 스파르타쿠스냐고 물으면 모두 내가 스파르타쿠스라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로마군을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사람들은 그들의 용맹과 의리를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이렇게 결국엔 승리를 했으나 말하기가 참 민망한 승리였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던 로마의 그 군대가 당시 로마인에게서 물건에 지나지 않던 노예들과의 전쟁에서 겨우겨우 이겼으니 이것을 어찌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인지 로마인들은 스파르타쿠스에 대한 기록을 별로 남기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의 그 전과를 기록하고 자기네들의 그 팍스 로마나를 주장하면서 로마의 위대성을 이 글로서 많이 냈는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하튼 객관적으로 보면 로마의 8개의 군단이 수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답지 않게 남은 기록이 적고 상세함도 별로 없는 것을 보면은 꽤나 창피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조금 더 인간적으로 또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비천한 노예들에게 대로마 군대가 수차례나 패전당한 사실을 그들은 숨기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 로마는 검투사들의 경기장 주변에 군대를 배치하며 그들을 감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후에도 로마 제국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노예들이 반란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말기에서는 노예 반란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서로마 제국의 경우에도 반달족, 게르만족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나는 그들도 스파르타쿠스의 후예인 트라키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록적으로 그 반달족과 결탁한 노예들의 반란으로 인해 망한 것입니다. 이 스파르타 동상은 불가리아와 그리스의 국경 지방에 있는 산단스키라고 하는 지방 도시에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이 산단스키를 불가리아인들은 스파르타가 태어난 고향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죠. 동상 밑에는 이렇게 BC 71년에 고대 로마에서 노예 봉기를 일으킨 지도자 이런 말로 스파르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나는 그의 자유를 위한 한계가 더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스파르타쿠스는 자신의 안전만을 위했더라면 그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프스 산까지 갔다가 다시 로마로 되돌아온 것은 아까 미스테리였다고 말한 바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는 노예 해방에 대한 인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는 로마의 수많은 노예를 생각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알프스만 넘으면 그의 고향 트라키아를 눈앞에 두고 다시 되돌아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떨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생존과 생식이 인간 존재를 이야기하는 정체성이라면 자유는 그것들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필수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억압하면 인간은 거부하고 반항하죠. 스파르타쿠스는 이 자유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투쟁한 것이고 자유에 억압당하는 많은 노예,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합류하여 자유해방군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스파르타쿠스의 전쟁을 가르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칼 마르크스는 이것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의 진정한 대표자라면서 극찬하면서 이에 어떤 절대권을 가져갑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후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은 이 스파르타쿠스를 영웅으로 떠받들고 독일의 극좌혁명 단체 이름도 스파르타쿠스 연맹으로 지으며 스파르타쿠스를 연결시키니 이 진정한 스파르타쿠스의 정신을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이념으로 쓰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스파르타쿠스를 불가리아와 러시아에서는 자국의 영웅으로 그 스파르타쿠스를 대우하면서 뭐 힘쓰는 이런 뭐 기관에 이 스파르타라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축구팀이 스파르타, 여기도 스파르탁이라고 나오는데 스파르탁으로 지었고 불가리아의 경비 회사도 보안 회사도 스파르탁이고 또 불가리아의 유명한 축구팀이 바르나에 있는데 거기도 스파르탁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이 스파르탁을 자신들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파르타쿠스에게서 그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리움과 또 자유를 향한 그 열망을 봅니다. 그 그리움과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은 알렉산더가 따라올 수 없는 고귀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스파르타쿠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고 제가 두고 마음에 두고 갈 그러한 나의 그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지주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